Greetings MMA experts. 안녕하세요 여러분. MMA 좌버 TRT UFC 렉시입니다. 자, UFC 303이 일요일에 있었는데요. 제가 페레이라 픽을 하긴 했었는데 제 식스센스 픽은 프로아스카였거든요. 저는 솔직히 프로아스카가 그러니까 뭐 경기 테크닉적인 분석만 해보면 뭐 두 선수의 뭐 실력 차이와 뭐 파워 이런 것만 생각을 해보면 페레이라가 이길 거는 맞아 보였는데, 근데 뭔가 느낌이 프로아스카가 이길 것 같았습니다, 저는. 그리고 또 UFC에 뭐 여러 가지 저주가 존재하지 않습니까?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강력한 거 하나가 또 인베디드에서 그 머리를 깎는 게 나오면은 질 확률이 높다, 요게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디에고 로페스도 머리를 인베디드에서 깎았고, 페레이라도 인베디드에서 머리를 밀길래 내가 두 명 다 내가 픽했는데 두 명 다 지겠네 싶었는데 두 명 다 이겼습니다. 뭐 그래서 맞춘 건 맞는데, 근데 뭐 저는 솔직히 좀 프라스카가 이길 원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. 그리고 또 지더라도 저는 좀 이렇게 막 너무 허무하게 지지 않고 좀 그래도 최소한 3라운드는 가면서 서로 좀 위기 상황을 만들면서 지더라도 좀 젖잘싸. 1차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프로아스카 너무 못했단 말이에요. 물론 프로아스카가 페레이라를 케이지에 몰아넣고 두두두두 때려서 페레이라가 이렇게 한 장면을 뭐 만들어내긴 했지만, 근데 뭐 카프킥에 너무 잘 썰린다든가 아니면 뭐 랩투 그 앞면이 너무 빈다던가 요런 게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경기를 굉장히 안습이라 생각했는데, 이번에는 좀 다르기를 바랬는데 이번에는 더더욱 빨리 끝나버렸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쉽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UFC 303에서 4경기를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 파이퍼 마크 안드레 경기랑 이안 게리 베넌 페이지 경기랑 데니게 디에고 로페스 경기랑 페레이라 프라스카 2차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조 파이퍼 마크 안드레. 그 뭐 조 파이퍼가 일단 뭐 그냥 파워 자체가 애초에 더 세 보이기 때문에 조 파이퍼가 이길 거라 생각하긴 했었는데, 근데 뭐 1라운드죠. 1라운드에 떡시신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뭔가 좀 제커 맨슨 씨의 뭡니까 그 이름값이라 해야 되나, 그게 좀 더 올라간 것 같은데, 근데 조 파이퍼 이번에 뭐 떡시신 시키면서 느낀 건데, 확실히 좀 격투기에 이렇게 좀 종 자체가 다른 분들이 존재하는구나. 제가 조 파이퍼가 막 뭐 페레이라급이다 아니면 뭐 조 파이퍼가 미래 챔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닌데, 확실히 좀 진짜 인자강들이 10 인자강들이 존재를 하는구나라고 또다시 느낀 거거든요. 예. 제가 박준영 선수를 지금 디스를 하는 게 아니고, 박준영 선수는 굉장히 잘하시지만 특히 펀치 부분에서 막 누군가를 막 해치는 듯한 이런 느낌이 없단 말이죠. 근데 조 파이퍼는 그냥 태생 자체가 그냥 막 핵바다로 태어났잖아요. 그래서 이 경기 보면서 또다시 확실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. 그냥 태생 자체가 다르다. 조 파이퍼. 그냥 종이 다른 것 같다.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안 게리랑 베논 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, 이거를 해외에서는 이안 게리가 뭡니까 애초에 그 여자 전 남편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뭐 베타메이드다 뭐 하남자다 이런 걸로 굉장히 사람들이 욕을 하고 놀리고 있긴 한데, 그래가지고 이겼지만 욕을 먹고 있습니다. 뭐 한국에서는 그 지금 여론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안게리가 베논 페이지를 판정으로 이긴 거에 대해서.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안게리를 어떻게 지금 이 경기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. 자, 왜냐? 자, 여기서 또 한 번 또 들통났죠. 제가 또 MMA 잡은 거. 제가 뭐라 했습니까? 이안게리가 이긴다. 근데 그 이유가 뭐냐? 카프킥으로 다리 썰다가 판정수를 이길 것 같다 했는데, 완전히 뭐 결과는 맞췄지만 내용이 그냥 뭐 100% 틀려버렸죠. 이안게리가 기자회견에서도 말했는데, 난 카프킥을 안 차려고 했다. 왜냐? 베논 페이지 얘는 카프킥을 차기만을 기다린다, 상대가. 왜냐? 카프킥을 찰 때 베논 페이지가 갑자기 슉 돌아와서 그 뒷손으로 카운터를 꽂는다. 그래서 나는 이 경기 때 카프킥을 절대 안 차기로 했다. 그래서 뒷손 날리고 뒤에
뒤에 따라서 카프킥을 한번 찬 적은 있는데 카프킥을 그냥 찬 적은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예상했는 거 경기 내용 완전히 틀렸고요. 그리고 저는 어쨌든 이한결이가 뭐 중간중간 클린치를 섞어줄지는 몰라도 뭐 테이크다운을 뭐 시도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가장 큰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타격전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. MMA 잡아답게요. 근데 그 입장을 하는데 그 코너맨으로 데미안 마야가 따라온 거 보고 아 이거 주짓수 준비해 왔네. 테이크다운 해가지고 뭐 뭡니까 서브미션 노리네. 그때 깨달았죠. 그래가지고 경기를 시작해가지고 킥캐치해서 넘기고 그 목 밑에 팔이 들어갔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잡겠다 싶었는데 그거를 또 베넌 페이지가 풀어냈는데 그리고 나서 뭐 2라운드 치고 그리고 근데 베넌 페이지가 갑자기 슈슉 들어온 거 원탑 아닙니까? 진짜 어떻게 그런 스피드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는 게리가 스탠딩 상황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슈슉 요거 맞고 KO 당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맞고 좀 잘 버티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3라운드에 그 백을 잡고 뭐 판정을 이기긴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 경기를 좋게 생각합니다. 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. 첫 번째, 이한길이가 그 무조건 타격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 웰라운더 지금 웰라운더라는 건 아니지만 웰라운더가 되기 위해서 발전을 해가고 있구나. 타격만 고집을 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? 나는 그라운드도 자신이 있다. 요런 거를 보여줬구나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베넌 페이지 상대로 솔직히 이한길이가 타격전으로 잡고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. 베넌 페이지가 지금 굉장히 타격으로 잘한다. 타격으로 얘 이기긴 힘들다. 이런 게 있는데 이한길이가 또 타격가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가 최고인데요. 내가 웰터급 최고 타격가인데요. 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라운드 상황을 훈련을 했어도 일부러 타격만 고집을 하다가 질 수도 있었단 말이죠. 자, 그런데 이한길이가 그런 거를 자존심을 버리고 레슬링을 준비를 해왔다는 거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한길이가 굉장히 좀 파이트 IQ도 좋다라는 걸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한길이 이번 경기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. 굉장히 좋다. 이한길이 높이 올라갈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죽기 전에 타이틀전은 무조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데니게랑 디에고 로페스. 디에고 로페스랑 뭡니까? 브라이언 오르테가가 원래 플라이란다. 그 패드급에서 붙기로 했었는데 근데 이게 원래 대신표에 없었는가? 뭐 2주 통보로 둘 다 경기가 잡혔다고 뭐 하던데 그래가지고 패드급인데 그 오르테가는 원래 라이트급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경기 주가 돼가지고 한 며칠 2일 전이니까 하루 전에 그 오르테가가 뭡니까 나 이거 감량 못하겠다 해가지고 둘이 라이트급에서 하기로 했거든요. 근데 요거 자체가 근데 솔직히 디에고 로페스한테 존나 그거예요. 불리하지.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감량을 안 했고 한쪽에서는 감량을 했는데 라이트급에서 뛰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가스텔럼이랑 로드리게즈 상황이랑 비슷하게 됐는데 근데 그래도 요거는 좀 더 오르테가한테 좀 더 봐줄 만한 게 있다면 이번에는 둘 다 단기 통보였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가스텔럼은 풀캠프였잖아요. 근데 뭡니까? 요 오르테가는 단기 통보였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해해줄 수 있다. 자, 그런데 그 경기 당일날 그 뭡니까 오르테가가 고열로 인해서 빠졌습니다. 뭐 오르테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욕하고 싶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뭐 아프면 뭐 안 할 수 있지. 데이나 화이트도 그 뭡니까 브라이언 오르테가를 경기 중에 지켜봤는데 막 애가 상태가 이상했대요. 뭐 감량으로 인해서 뭐 좀 상당히 상태가 좀 이상했다 하더라고요. 예전에 그 할로웨이가 오르테가랑 경기가 잡혔을 때 한 번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. 그때도 할로웨이가 막 인터뷰 때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때 다들 막 할로웨이 너무 상태 이상하다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경기가 한 번 취소됐다가 다시 잡힌 적이 있습니다. 그런 것처럼 뭐 상태가 이상하면 안 하는 게 맞지. 뭐 딱히 오르테가를 욕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이게 안 좋은 건 뭐냐 로페스한테 안 좋다. 로페스는 준비를 다 해왔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죠. 근데 데니게가 그날 당일에 그 미국 시간으로 오후 4시 18분인가? 그때 본인이 헌터 캠벨한테 문자를 보냈대요. 내가 무조건 하겠다. 나 지금 여기 주변에 있고
165파운드에 사자 해가지고 나 무조건 이길 수 있다. 이 기회를 나한테서 뺏지 말라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. 데니게 굉장한 BMF죠. 요런 게 BMF지. 체급을 뭐 편하게 그 계약 체중에 산다 해도 아니 하루 통보도 아니고 당일로 들어오는 건 이건 굉장한 BMF입니다. 그래서 저는 데니게가 원래도 좀 사람 자체가 괜찮아 보였는데 이게 이번에 하루 통보가 아니고 당일로 들어온 거 요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들어왔는 것 자체로 저는 파이트 패스에서 프릴림을 보고 있었는데 언더카드를 보고 있었는데 그 해설하는 사람이 그 오르테가가 빠졌대. 그래서 저는 아씨 메인카드 경기 하나 취소됐네 싶었는데 근데 표정이 좋더라고 그 말을 할 때. 원래는 그래 조네닉이 요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빠져서 경기가 취소됐으면 표정이 좀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데 근데 좀 표정이 밝은 표정을 말하더라고. 그래서 저 표정이 왜 저렇게 밝지? 경기가 취소됐는데 하는데 들어보니까 뒤에 그 대신에 데니게가 들어온다더라고요. 그래서 데니게가 들어와서 165파운드로 썼는데 이번에 로페스가 판정으로 이겼지 않습니까? 저는 요 둘 사이에 있었던 경기 있잖아요. 완벽했다 봅니다. 너무 완벽했습니다. 왜냐? 그러니까 그 결과가 너무 완벽했습니다. 왜냐? 데니게가 당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? 근데 만약에 디에고 로페스한테 처발렸어요. 자, 그럼 너무 슬프단 말이야. 아무리 핑계는 있죠. 당일치기인데요? 라고 핑계가 있죠. 그래도 그 당일로 들어왔는데 찌발리면은 슬프단 말이죠. 자, 그리고 디에고 로페스가 만약에 디에고 로페스가 데니게한테 맞고 KO 당했다 칩시다. 자, 그럼 디에고 로페스도 너무 이 한 주 동안 겪은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. 원래 패드급이었다가 라이트급이었다가 이제 오르테가 빠지고 이제 165파운드에서 데니게를 당일 통보로 받는다? 로페스도 겪은 게 많단 말이죠. 근데 둘 중에 그래도 누가 더 이길 자격이 있느냐? 라고 한다면 솔직히 로페스지. 로페스는 풀캠프로 준비를 했고 데니게는 당일로 들어왔는데 데니게도 다른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긴 했었습니다. 그래서 로페스는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많은 거를 증명했습니다. 데니게가 주먹이 꽤 세거든요. 패드급에 빠따 센 3인방이 있다 보는데 그게 조시 에밋이랑 데니게랑 그 챔피언 이름 뭐냐? 챔피언 이름이 생각 안 나네. 챔피언이요. 예. 생각이 왜 안 나냐? 챔피언 아시죠? 예. 그 터폴이야. 그래. 요 3인방이 빠따가 세다고 보는데 그런 애한테 로페스가 맞고도 3라운드에 좀 지쳤더라고요. 그 상태로 케이지에 몰래 좀 맞았는데도 그리고 3라운드 막바지에 깔려가지고 데니게가 막 죽으라고 막 체중 실어가지고 파운딩 꽂았거든요. 근데도 그러기도 하는데요. 그런 걸 봤을 때 로페스 확실히 일단 맷집 검증은 됐습니다. 맷집 검증도 됐고 로페스가 일단 그리고 데니게가 이번 경기 때 로페스가 막 빠르게 들어와서 클린치 잡고 막 무릎 꽂고 엘보 꽂고 펀치 꽂는 거 요런 거 지난 경기들에서 다른 애들 다 초사당했습니다. 직전 경기에서도 소디크 유세프 초사당했고 데니게가 맷집이 좋아서 이거 버틴 겁니다. 데니게 맷집이 진짜 좋거든요. 낙다운 당해도 바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그래서 데니게라서 버틴 거지 로페스 주먹 뭐 센 거는 뭐 지난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데니게는 젖잘싸 해서 결과가 좋았던 것 같고 디에고 로페스는 그 데니게라는 좀 검증된 랭커를 데니게 랭커 아닌가 이제? 어쨌든 데니게라는 검증된 선수를 상대로 본인의 뭐 맷집이나 뭐 기량을 좀 증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판정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시나리오 아닌가 싶습니다. 둘 다 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둘한테 이게 뭐 파이트 오브 더 나잇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뭐 퍼포먼스 오브 더 나잇 이런 느낌 아니었지만 둘 다한테 5만 달러씩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. 보너스. 데니게는 당일로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 이거 무조건 뭐 줘야 돼요. 무조건 줘야 됩니다. 이거 그냥 BMF 그 자체라니까. 이걸 누가 이런 걸 합니까? 그래서 데니게는 50K 줘야 되고요. 그 본인 닉네임도 50K 아닙니까? 디에고 로페스도 50K 줘야 돼요. 왜냐면 디에고 로페스도 계속 상황이 바뀌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로페스도 50K 줘야 된다.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페레이라 프라스카 2차전. 자, 페레이라 프라스카 2차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뭐 이렇게 말하면 페레이라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페레이라가 기술적으로 뭐 좋은 것도 있죠. 근데
저는 프라스카가 페레이라한테 기술적으로 밀려서 진 건 아니라 봅니다. 테크닉적으로 밀려서 진 건 아니라 보고 그냥 페레이라가 그냥 화력이 너무 104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너무 불합리해서 은간호랑 비슷한 느낌이에요. 은간호보다 테크닉 좋게 달려들어도 그냥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 뭡니까 페레이라도 그런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페레이라가 뭐 꽂는 카프킥이나 랩툭 이런 거 있잖아요. 다른 라이트 헤비급들은 요 정도 화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프라스카가 그 뭐 지난 경기에서 라키치 상대로는 많이 맞았지만 결국 자기가 더 세게 꽂아서 이겼단 말이죠. 그런 것처럼 저는 페레이라가 뭐 테크닉적으로 막 넘사여서 프라스카를 이긴 건 아닌 것 같고 페레이라가 그냥 파워가 그냥 너무 불합리하다. 아니 자기가 뭐 몇 대 맞아도 자기가 4대 맞아도 자기가 그냥 랩톡 한 대만 꽂으면 이기는 거잖아요. 너무 불합리하다. 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프라스카가 저는 솔직히 지난 경기보다는 더 일찍 끝난 건 맞는데 근데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준비를 해왔다는 게 느껴지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페레이라가 카프킥 찰 때 그 프라스카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잽으로 카운터 치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.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프라스카가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습니다. 그냥 카프킥 차면 또 그냥 맞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뭐 준비는 해왔다. 그리고 자기가 슬립 레프트 그 어퍼컷을 날릴 때 가드를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. 뭐 그 외에는 가드를 안 올리고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 경기보다는 디펜스를 그냥 조금은 더 생각은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그 외에는 딱히 자기 잽을 뭐 압수를 날릴 때 가드를 안 했습니다. 그래서 1라운드에 낙다운 당하기 전에도 그 가드 이쪽 가드 안 올리고 계속 그 잽 날리다가 랩투 맞고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다가 1라운드 딱 종 칠 때쯤에 또 잽 그 오른손 내리고 그냥 잽 치면서 들어가다가 또 랩툭 맞고 뭐 쓰러졌지 않습니까? 저는 솔직히 여기서 경기가 끝났다 봤습니다. 너무 데미지가 큰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코너로 돌아갈 때도 다리를 굉장히 비틀비틀거리더라고요. 근데 저는 좀 영화 같은 걸 좀 원하긴 했습니다. 그 챈들러랑 올리베이라 때처럼 챈들러가 1라운드 뭐 개 패고 있다가 2라운드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올리베이라가 달려가가지고 랩투 꽂고 두두두두 해가지고 피니시 시키는 거 요런 거를 저는 조금 꿈꿨는데 시작하자마자 스위치 레프트 헤드킥을 맞고 또 쓰러졌는데 여기서 프라스카가 헤드킥 맞을 때 장면을 보면은 손을 그 헤드킥을 맞으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그 바디 쪽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. 이거 솔직히 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있어요. 또 페레이라 또 신격화하기. 이것은 페레이라의 레프트 잽에 의한 셋업에 프라스카가 속은 거예요. 페레이라는 레프트 훅도 세지만 하지만 페레이라는 레프트로 바디에 잽을 날려요. 그래서 프라스카는 그 잽이 또 날라오는 줄 알고 바디에 손을 내리고 있다가 헤드킥을 맞은 거죠. 바로 페레이라의 예술적인 셋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심각하긴 한데 그리고 자 심각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손을 요렇게 하는 거는 바디킥이 날라오니까 요렇게 하는 겁니다. 누가 바디잽에 두 손 가지고 막 요렇게 합니까? 예? 이거는 바디킥이 날라오는 줄 알고 이렇게 양손을 내려가지고 바디킥 막으려고 했는데 헤드킥이 날라온 겁니다. 그래서 헤드킥 맞고 끝났다. 그래서 일단 뭐 그런데 페레이라가 저는 뭐 테크닉적으로 진짜 넘사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냥 파워가 테크닉도 좋죠. 테크닉도 좋고 뭐 카프킥도 티 안 나게 잘 차는데 그냥 파워 자체가 그냥 툭툭 치는 거 자체가 그냥 뭐 돌이다 돌 그 자체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보고 든 생각이 진짜 라이트 헤비급에 왜 레슬러가 한 명도 없냐. 레슬러가 지금 한 명도 없어요. 한 명도 레슬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지만 레슬러는 없다. 앙칼레프 다게스탄 출신인데요. 다게스탄 출신 스트라이커죠. 레슬링을 할 줄 아는 다게스탄 출신 그 스트라이커다. 타격가고 뭐 라키치 근데 라키치도 레슬링 굉장히 잘해가지고 라키치 정도만 와도
뭐 페레이라 굴리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. 물론 뭐 라키츠도 스탠딩 상황에서 한 대 맞고 갈 수 있긴 하죠. 저는 개인적으로 얀님이랑 프라스 페레이라랑 만약에 리매치를 언젠가 뭐 다시 하는 날이 오게 된다면, 만약에 그러면 얀님이 레슬링을 안 걸고 타격전만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. 저는 뭐 얀님이 이긴다고 하는 게 아니고, 얀님이 뭐 카프키 체크도 원탑이고, 뭐 1차전을 막 사람들이 얀님이 체크도 못했다고 하는데, 체크를 했습니다. 체크를 했는데 요게 중심이 무너진 이유는, 체크를 했는데도 킥이 오면은 그 충격 때문에 이렇게 그 뭐 뭡니까 밀려지는 겁니다. 밀려지는 거. 뭐 어쨌든 그래요. 킥 체크도 원탑이고, 그리고 또 얀님이 본인도 킥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얀님이 디펜스 원탑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레이라랑 한번 찐 타격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합니다. 페레이라가 지금까지 본인이 다리가 썰려본 적은 없잖아요. 그거를 만약에 얀님이 썰어줄 수 있을까? 페레라의 다리를, 앞다리를 썰어줄 수 있을까? 이런 게 궁금하고, 그리고 뭐 얀님이 레슬러가 아닌데 1라운드에 레슬링 걸다가 고도 높은 곳에서 덴버인가? 거기서 걸다가 체력이 굉장히 빨리 지쳐가지고 2라운드부터는 거의 체력 방전 상태로 싸웠단 말이죠. 그래서 체력이 안 지친 상태로 1라운드부터 그냥 타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? 자, 물론 타격했다가 레슬링을 아예 안 걸고 타격했다가 뭐 질 수는 있죠. 근데 그냥 궁금하다.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But you are good. Legendary Polish Power. Korean power also.